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바다낚시교실 김문수입니다. 김문수의 나는 뱅에돔 낚시를 이렇게 한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날씨가 참 좋죠. 야, 정말 날씨가 좋네요. 그죠? 너무 좋습니다. 근래 들어서 정말 보기 드문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모시고 남해 동부권 준내만권 매몰도로 나왔어요. 많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갯바인 같죠. 앞에 보이는 이곳이 당근방파제입니다. 대매물도 당근방파제. 제가 서 있는 이곳은요 매섬입니다. 매섬.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뱅에돔 낚시를 했던 그곳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포말지대에서 낚시를 하는 방법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가져봤는데, 오늘은 포말은 없고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조류, 그리고 갯바위 가장자리, 이런 또 물맞이 이런 곳을 선택해서 포인트로 선정해서 뱅에돔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아무래도 좀 이런 것 같아요. 본격적인 뱅에돔 시즌이 되게 되면요, 이곳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명포인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없어요. 아무래도 좀 이런 맛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하루 종일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럽니다. 이제 막 독이 터고 아침에는 아침 물 때는 막 그렇게 지나가더라도 오후 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서 뱅에돔 낚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왔다. 이 물 보십시오. 조류. 이야, 좋죠. 이것은 새삼 지형적 조건을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아주 유명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낚시를 해본 사람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조류가 확 흘러갑니다. 날물은 이렇게 하고 들물은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오늘은 적은 물때를 맞기 때문에 아마 들물이 좀 흐름이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8시, 지금 시간이 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근데 8시 정도 되게 되면 완전 간조가 돼요. 그리고 정조 시간을 가지고 9시 정도 되게 되면 물돌이가 시작되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요. 오전 시간은 한 8시까지 낚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두 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선정할 수가 있어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본류, 본조류죠. 본류가 이렇게 확 흘러가는 곳에 채비를 실어서 먼 곳까지 흘려 보내서 입질을, 뱅에돔의 입질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물맞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돌아 나온 지류가 본류하고 만나는 그곳은 조류의 흐름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요 거품띠가 띄어 있는 이 주변을 노려서 낚시하는 방법 두 가지가 대표적인 뱅에돔 낚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본격적인, 제 생각은 그래요. 본격적인 뱅에돔 낚시 시즌도 되지 않고 개체수도 크게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류를 태워서 이렇게 채비를 먼 곳까지 흘려가면서 낚시를 한다는 것은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 생각으로서는 조금 무의미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주변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전 시간 가져보고 여의치 않으면 오후 물때, 오후 날물을 받게 되면요 2시부터 본격적인 낚시가 되지시고요. 그래서 2시부터는 본류를 태워서 낚시를 해보는 그런 계획으로 낚시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밑밥은 저번 시간처럼 집어제를 우선적으로 해서 크릴 한 장에 집어제 한 봉투 정도로 이렇게 비율을 했어요. 그래서 크릴 넉 장에 집어제 4봉지를 이렇게 혼합을 한 아주 집어제 위주의 밑밥을 만들어서 훈수지대 주변을 노려서 공략을 해보고, 오후에는 남아있는 밑밥에다가 크릴을 조금 더 이렇게 혼합을 해서 크릴 위주, 그러니까 크릴 양을 조금 많게 해서 흐르는 조류를 따라서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채비는요 저번 시간과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구울비에서 긴꼬리 뱅에돔 낚시를 할 때, 그리고 저번 시간에 포말지대에서 낚시를 할 때, 그리고 이곳에서 낚시를 할 때 채비를 똑같이 그렇게 T1 대의 3호 원줄에 1.75 목줄, 그리고 작은 찌, 제로찌를 가지고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김문수는 뱅에돔 낚시를 이렇게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를 하고 낚시를 하면서 시간을 엮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이렇게 조류가 저 빠른 곳은 몰라도 이렇게 조류가 완만한 이런 곳은요, 밑밥을 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보통 보게 되면 그 밑밥을 이렇게 낚시 가게에서 만들어 오실 때 지버제하고 크릴하고 같이 이렇게 믹스, 저번 시간처럼 제가 하던 것처럼 이렇게 믹스를 해가 와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조금 붓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점도가 강해집니다. 특히 빵가루를 이렇게 혼합해서 버물린 이런 밑밥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점도가 강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제처럼 이런 거 주걱으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던져주게 되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라앉게 돼요. 바로 빵가루나 집어져도 마찬가지겠지만, 빵가루나 이런 것들이 수분을 빨아들이게 되면 완전 그 떡이 됩니다. 수제비 그 자체거든요. 수제비 아시죠? 수제비 그 자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이 무거워요. 감성돔 지부제 이상으로 비중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저렇게요. 그래서 저렇게 뱅에돔 낚시에는 저렇게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요. 녀석들이 미끼의 반응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갯바위 가장자리 할 때는요, 이 지버제와 혹은 빵가루와 혼합된 밑밥을 사용할 때는 항상 이렇게 두들겨 줘야 돼요. 두들겨서 표면에 마치 소나기가 오듯이 확 이렇게 품어지듯 해줘야 됩니다. 이게 노동 같지만은 귀찮다 생각하게 되면요, 쉽게 뱅에돔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제가 시범을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충분한 양으로 던져주고, 채비는 멀리 던져야 돼요. 멀리. 여기에 던지게 놓게 되면 잡아들 거예요. 잡아들 거. 한번 던져봅시다. 으쌰, 이렇게 충분히 던져서 살 끌어갖고 채비를 반듯하게 펴진 상태에서 끌어서 밑밥이 내린 그 부근까지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밑밥은 한 곳에 계속 이렇게 던져 넣어야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해서 또 저 찌가 있는 곳에 한 주걱 탁 던져주는 경우도 있는데, 와, 저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것은 거리가 굉장히 멀 때 던져지는 밑밥이 던져지는 그 속도와 떨어지는 그 속도로 인해서 수면에 도착하게 되면 수면과 부딪혀서 팍 퍼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품어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내는데,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밑밥 주걱으로 찌는데 통 던져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이렇게 건절해야 된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항상 가급적이면 찌는 데는 밑밥을 주지 않는 것이 좋아요. 제로채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렇게 밑밥을 계속 이렇게 던져줍니다. 던져주다가 지금 제 채비가 찌가 밑밥이 던져지는 곳과 약 한 3m 이상 떨어져가 있거든요. 저곳에서 입질이 안 오고 잡어에게 밑밥이 도둑 맞는다 그러면요, 채비는 더 멀리서 머물러야 돼요. 잡어가 있는 곳은 뱅에돔이 잘 물지 않아요. 그리고 잡어가 있는 곳을 벗어나서 채비가 머물러 줄 때 뱅에돔이 걸려들 수 있는 확률이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뱅에돔 낚시를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계속 잡어들에게 밑밥은 잡어들에게 봉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뱅에돔은 이렇게 냄새로 혹은 아주 작은 먹거리로 이렇게 식욕만 돋궈주는 것만 충분합니다. 밑밥으로.
그리고 채비를 멀리 던지놓으면요, 저 멀리서 하얗게 하나가 내려올 때 잡어가 달려가는 속도보다도 뱅에돔이 달려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왜?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그죠? 덩치도 크고 지느러미도 크기 때문에 싹 달려가고 미끼를 가로채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로채비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감성돔처럼 우리가 봉도를 사용하고 채비를 내려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잡어들과 함께 어울려져서 가급적이면 위에서 천천히 저 멀리서 천천히 내려오는 미끼를 물고기가 잡어가 발견할 때도 뱅에돔도 같이 발견해요. 그때는 뱅에돔이 훨씬 빠릅니다. 쉥 가서 탁 물고 확 들어가기 때문에 미끼는 가급적 천천히 내려가게 하자. 그리고 밑밥은 잡어들의 목으로 주자라는 그런 체제를 갖추기 때문에 우리가 제로채비를 사용하는 겁니다. 혹은 목줄채비를 사용하고요. 목줄채비를 사용하는 것도 채비를 내려주지 않기 위해서 목줄지 채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뱅에돔 위에까지 올라옵니다. 올라오지만 위에까지 수면 가까이 올라오는 녀석들은 작아요. 씨알이 작고, 항상 보면 잡어청이 막 있다 그러면 잡어청 아래에 있는 것들이 큰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잔씨알급 마리수 조가보다도 한 마리의 씨알급 조가를 저는 선호합니다. 그래서 항상 큰 녀석들 만나기 위해서는 밑밥을 가까운 데 주고 잡어들을 모아놓고 뱅에돔이 하짝하짝 보여도 그 녀석들을 탐하지 않고 조금 멀리 던져서 깊이 내려주는 제로채비도 충분히 내려가요. 충분히 내려갑니다. 바늘 하나 무게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제로채비가 정렬되고 다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마 뱅에돔 낚시의 올바른 방법이지 않을까. 제가 아는 방법은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 계속 해보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낚시를 하는데, 여러분도 함께 이렇게 참고를 하셔서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프로의 뱅에돔 낚시 테크닉. 나는 뱅에돔 낚시를 이렇게 한다. 먼 바다 긴 꼬리 뱅에돔 낚시, 그리고 특정지대 뱅에돔 낚시에 이어서 오늘은 특정지대가 아닌 어디서나 흔히 만날 수 있는 평범한 포인트를 선택하여 일반적인 뱅에돔 낚시 테크닉을 선보인다. 야, 영치놀래기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영치놀래기가 많으면요, 뱅에돔도 덩달아 있어야 되는데 뱅에돔은 없고 영치놀래기만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대가 되게 되면요, 제 계획대로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밑밥이 준 곳에서 조금 멀리 던지니까 미끼를 건드리지 않고 조금 앞으로 약간 당기니까 영치놀래기가 미끼를 따먹어버려요. 그래서 조금 지금 현재 미끼가 따먹지 않는 그곳에 지금 채비를 머물게 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 미끼가 오래 가요. 오래 가면서 미끼를 도둑 맞는 그 시간이 좀 길어 버릴 수가 있는데, 뱅에돔이 있다 그러면 이 순간에도 쫙 하고 물어야 되거든요. 지금 계속 밑밥을 주고 채비를 보내고 있는데 계속 미끼만 따먹혀요. 멀리 가니까 입질이 없고 가까이 당기니까 영치놀래기가 달라들고. 근데 뱅에돔은 이렇게 영치놀래기가 같이 어울려서 망상어, 볼락, 영치놀래기가 많은 곳이 원래 뱅에돔이 많습니다. 이곳은 수심이 낮아서 뽕돌이 들어가게 되면요, 바다 끌림이 잦을 거예요. 아마 이 수심이 제 채비가 던져진 곳에 저거 수심이 한 3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3, 4m, 4m까지는 되지 않고 3m, 2, 3m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목줄만 정렬되어도 바다 끌림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9월비도나 이 매몰도권에는
주변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지금 이 아래에도 한 30m 이상이 꺼져버려요. 쭉 꺼져버리는데, 이런 곳에서는 어줍잖게, 정말 어줍잖게 대물 40cm 훨씬 넘는 이런 뱅에돔이 덜컥하고 걸려들 수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게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마리 했어. 김문수 프로의 당찬 챔질이 이어진다. 오늘 첫 번째로 걸려드는 녀석이다. 뱅에돔이 걸려든 모양인데 김문수 프로는 뜰채를 거머쥐고 마무리를 준비한다. 어이쿠, 제법 순수한 씨알인데. 한 마리 했습니다. 아,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쁘죠? 이야, 한 30cm 정도 되는 녀석입니다. 아, 이쁘다. 이야, 이쁘죠? 그래서 대물 뱅에돔이 걸려드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두 번 터졌다든지 세 번 터졌다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1호 때라든지 이런 거 1호 때를 가지고 뱅에돔 낚시를 하게 되면요, 한 30cm 정도, 이런 녀석들은 뭐 어떨는지는 몰라도 한 40, 45 이렇게 넘어가는 녀석이 턱 걸리면요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는 감성돔하고 달라서 바로 여속으로 순식간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채비도 보통 제로 채비나 목줄 채비나 그렇지 않으면 아주 작은 봉도를 하나 물려서 표층에서 이렇게 내려가다 입질을 받는데, 이 녀석이 탁 물고 쫙 들어가게 되면요 정말 감당이 안 돼요. 그 순간에 터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에 뱅에돔 낚시를 하실 때에는요, 씨알이 자라도 최소한 1.5대 이상, 그리고 목줄은 최소한 1.75, 1.5, 1.75, 2호. 저도 지금 1.75를 쓰는데 5회에는 2호를 사용할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이렇게 뱅에돔이 제대로 된 녀석이 한 마리 탁 걸려들어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뱅에돔 목줄 안 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줄이 굵다고 해서 뱅에돔 안 물고 이런 건 없거든요. 아무리 간단한 1.25, 1호줄을 썼다 하더라도 이게 찌가 채비를 끌고 가는 이런 현상을 빚게 되면요, 낚시줄을 따라서 타고 들어오는 삐철 물고기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물지를 않아요. 경기를 합니다. 그러나 항상 이 미끼가 우선되게 되면요, 미끼가 이렇게 내려오는 체제에서는 낚시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끼에 확 달라드는 겁니다. 목줄 안 탑니다. 걱정하지 말고 소신껏 덤비드세요. 그래야 제대로 된 녀석을 걸어도 이렇게 사진도 한번 찍고 그죠. 뱅에돔은요, 제가 뱅에돔 낚시를 온다 그러면 바늘도 크고, 사람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 낚시 바늘 보면요, 바늘도 크고 목줄도 씩씩하게 씁니다. 김문수 씨, 그래가 무슨 뱅에돔 낚시를 합니까? 그래서 잡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도 잡아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용감하게 yes I can 그냥 덤비드세요. 그냥 덤비드면 되는 거예요. 그래봤자 물속에 물고기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물속의 물고기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되는겨. 우습게 보다간 큰 코 다치는 수가 있다는 걸 왜 모르시나? 어? 채비를 멀리 던져. 지금 물이 거의 흐름이 멈췄거든요. 그래서 채비를 멀리 던져서 갯바위 가장자리에서 약 한 20m 이상 던졌습니다. 밑밥은 그렇게 멀리 던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약 한 10m 앞에 한 5m에서 10m 사이에 이렇게 품어주고, 채비는 한 밑밥이 들어간 곳에서 약 한 20m, 10m 정도 떨어져서 착수를 시켰어요. 그래서 갯바위 가장자리에서 약 한 2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조류가 조금씩 움직이니까 지금은 25m 정도 이렇게 벗어나는데 거기서 무네요. 바다 상황이 조용해지면
뱅에돔들이 경계심 없이 덤벼들 수 있도록 포인트를 가급적 멀리 선정하는 것이 좋다고 그는 말한다. 저런 녀석은 마리수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하지만 물때는 거의 만조 시간이 이르고 그나마 조금씩 움직이던 조류도 정조 시간에 들어가는지 호수를 연상하듯 전혀 흐름이 없다. 김문수 프로는 최대한 멀리 채비를 던져 틈새 공략을 시도해보지만 녀석들의 소식은 거짓말처럼 없다. 오허, 이러다간 정말 그의 말대로 오전 낚시가 끝날 것만 같은데. 포구어기라 객선이 수시로 드나든다. 아직 한낮입니다. 12시 48분. 아직 1시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 만조에서 물이 약간 돌거든요. 나중에 한 2시, 3시 정도 되게 되면 물이 제가 도착했던 아침처럼 우렁차게 날아갈 겁니다. 뱅에돔은 그렇게 힘있게 뻗어나가야 먼 곳에 있는 녀석을 쉽게 불러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물이 우렁차게 뻗어나가게 되면 오전과 달리 본조류를 태워서 이렇게 따라서 채비를 흘려보내면서 입질을 받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해봅시다. 아무래도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리 포인트가 멀어도 조류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녀석들을 만나기가 어렵다. 찌를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초조하기만 하다. 순간 김문수 프로의 낚싯대가 힘차게 허공을 가른다. 그의 말대로 조금씩 살아나는 조류를 따라 먼 곳까지 흘러가던 채비에 녀석이 걸렸다. 이번에도 천방지축 날뛰는 모양새로 보아 영락 없는 뱅에돔인 것 같습니다. 얼핏 보아도 40cm쯤 되어 보이는 뱅에돔이 내려지는 뜰채에 담겨져 갯바위로 올라온다. 연이어 이어지는 입질! 또다시 김문수 프로의 낚싯대가 보물선을 그린다. 김문수 프로의 뱅에돔 낚시 테크닉. 나는 뱅에돔 낚시를 이렇게 한다. 확실하지? 와, 굴다! 이 프로그램은 고품격 친환경 지분 하나파워와 함께합니다. 와. 텔레비전. 있다. 그 다음에 또 나쁘네. 우리 카메라 담당 PD 엄청 이제 열심히 합니다. 저렇게 카메라를 대고 있으면요, 안 물어요. 뱅에돔이. 그죠? 왜?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카메라가 싹 농땡이 칠 때 또 입질을 할 겁니다. 반드시. 맞이다 우리가. 몇 시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